폐암 환자분들은 원발암이 딱 한 군데 얌전히 있으면 정말로 축복받은 경우고요. 웬만하면 발견 당시에 다 퍼져 있어요. 폐암이 다른 장기를 가서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장기가 그냥 셧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까지 가면은 식물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악독한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다 안 되는 암이에요. 폐 같은 경우는 감각신경 자체가 폐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상이 뭐 좀 기침하고 객혈하고 가래가 좀 나와도 이게 의심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폐암 자체가 많이 전이가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변함없이 1위를 하고 있는 암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공격적인 암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상선 암 다음으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률도 되게 높은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다 안 되는 암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습을 돌았다든지 할 때 해보 같은 거 하잖아요. 폐암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새카맣게 폐가 변해버린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담배값에서도 그런 이제 폐암의 경고 문구도 있잖아요. 폐 같은 경우는 감각신경 자체가 폐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이 생겨도 아프질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결핵이 되게 많거든요. 기침과 객혈, 막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폐암하고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결핵이 있었기 때문에 증상이 뭐 좀 기침하고 객혈하고 가래가 좀 나와도 이게 의심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폐암이라는 암세포에만의 고유의 특징이 있는데 소세포암이 있고 비소세포암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소세포암일수록 작기 때문에 뭔가 침투를 잘하는 거예요. 소세포암은 발견된 당시에 전이가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사기에 발견을 많이 하고요. 비소세포암은 조금 착한 거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암세포 자체가 되게 작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폐결절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1기일 경우 정말 운 좋으신 분들 수술로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거의 다 수술이 힘들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막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폐 안에는 거미줄보다 더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고요. 임파선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마든지 암세포가 마음만 먹으면 번질 수 있는, 그래서 폐암 자체가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폐 CT 같은 경우도 예전에 수련 받을 때 보면은 폐암 환자분들은 원발암이 딱 한 군데 얌전히 있으면 정말로 축복받은 경우고요. 웬만하면 발견 당시에 다 퍼져 있어요. 이쪽에 폐암이 있으면 이쪽에도 폐암이 이미 생겨져 있고 임파선도 이미 먹혀가지고 많이 커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폐암은 보통 환자분들께서 진단 이내에 3년 안으로 사망하실 확률이 60%가 넘고 5년 안에도 17%가 넘을 정도로 사망률도 되게 높죠. 그래서 결국엔 폐암은 빨리 발견을 하셔야 되고 아예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많이 되는 이제 전이가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가 있고 그리고 뇌가 있어요. 뇌를 많이 잠식을 하게 되면은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까지 가면은 식물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폐암이 다른 장기를 가서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 장기가 그냥 셧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원격전이라고 하죠. 다른 멀리 떨어진 기관까지 림프관도 그렇고 혈액도 그렇고 많이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폐암이 바로 심장과도 붙어 있고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얘는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암이거든요. 얘가 뻗어나가는 기간 따라서 멈추게 됨으로써 그냥 그 생이 끝나게 되는 굉장히 너무 힘든 암이에요. 폐암 자체가 많이 전이가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폐 자체로는 기도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요. 나중에 폐에 물이 차고 흉통이 생길 수가 있고 피가래 이런 식으로 객혈이 나오는 건데요. 위치 따라도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 근처에 폐암이 생기면 그래도 비교적 발견이라도 빨리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폐암이 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구석에 폐암이 생겼다. 뼈가 전이가 돼서 증상도 되게 늦게 나타나는 거고 인간으로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로도 안 듣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뇌까지 보통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간으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은 간전이, 간 부전으로 가서 간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황다리도 생기고 소변도 안 나오게 되고 뭐 정말 다양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실제로 발생을 했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몸 기능 자체가 부위별로 다운이 되면서 그거 따라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흡연이 강력한 위험인자거든요.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정말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끊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또 바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얘는 항상 누적된 결과물로 결국에는 폐암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한때 조금이라도 피웠으면 그게 결국에는 내 몸에서 배출이 안 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당연히 내가 암에 걸릴 거라고 아무도 살고 있진 않거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렸을 때 피웠는데 나는 안 걸릴 거야 하시는 그냥 막연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펴도 나는 튼튼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절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조금이라도 피웠다.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초창기 제가 영상을 시작했을 때 술하고 담배는 정말로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절대 연기 한 모금도 안 좋고 그다음에 술도 한 방울도 안 좋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믿고 있긴 한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담배를 꺼냈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고 계신다 하신 분은 정말 구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개인적으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내 남편이 옆에서 피고 있다. 한 대 때리셔도 될 것 같아요. 피지 말라고 한번 제 영상 보여주시고요. 잔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양도 중요한 게요. 반갑을 피우신 분들하고 한갑을 피우신 분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반갑을 피우신 분보다 한갑 이상 더 많이 피우신 분들은 3배 이상 폐암 발병률이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끊는 게 너무 힘들다. 하루에 1개 피씩이라도 좀 줄이다가 결국에는 그냥 연기 피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흡연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담배 연기 자체에는 4,000여 종의 유해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발암 물질로 확인이 된 애들만 20-30여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간접흡연도 담배 피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폐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간접흡연 때문에도 있는 것도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길거리 곳곳에서 뭐 아저씨 담배 다 폈거든요. 임산부가 옆에 있건 말고 막 담배 피는 문화가 되게 많았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담배를 엄청 피셨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 간접흡연 많이 당해가지고 나도 폐암 검사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다행히 개선이 많이 되긴 했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이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만 뭐 피더라도 공기를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했고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담배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10대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겉멋으로 이렇게 서로 친구가 피니까 같이 피는 경우도 되게 많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요즘 출산율이 떨어져서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내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기를 가질 몸이다. 그러면은 이미 담배를 피웠던 그 몸 상태가 태아까지 나중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리고 젊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릴 때 순간의 실수로 가했던 내 몸에 나쁜 담배의 악한 영향들이 100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을 60세도 안 돼서 아름다운 세상과 이제 헤어질 수도 있는 게 진짜로 폐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피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남편이 피고 있다. 꼭 한번 이 영상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도 폐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인자로 되어 있어요. 황사도 비롯해서 미세먼지 안에는 굉장히 미세한 중금속 물질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피부로도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부터 코털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모세혈관 속으로 흡수가 되고 폐 안에 세포들로 다 들어가는 거죠. 결국엔 염증도 생기면서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들이랑 싸우다가 돌연변이가 태어나는 거고 그게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은 암세포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특히 대기오염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꼭 챙겨 써요. 그리고 요즘 제가 걸어 다니다 보면은 애기들이 되게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인데도 마스크 진짜 하나도 안 씌우고 외출하고 있는 가족분들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애기들은 정말 자라는 환경의 애들인데 굉장히 약한 단계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거를 왜 모르고 있을까? 마스크를 꼭 씌우면 어떨까? 좀 씻고 아니면 외출 좀 자제하던지 이런 것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갑갑한 거 저도 알지만 미세먼지가 누적이 되면 폐 밖으로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습관이 마스크 착용 잘 하기 것 같습니다. 어째 또 하나가 또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1.5배 더 예뻐 보인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제 생각에 마스크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실물이 더 예뻐요 하는 게 사실은 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안 보여드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예인이 아닌 이상 마스크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예쁘고 잘생겨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좋은 법으로 이게 승화를 시키시면 쓰기 싫어도 조금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활 습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도 이제 방사선이죠. 예전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라돈이 들어간 매트리스가 한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이 라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방사선 물질이에요. 즉 폐암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디에 이제 존재를 하냐? 되게 오래된 아파트 콘크리트 아니면은 뭐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있잖아요. 땅에서도 갈라진 틈을 통해서 라돈이 방출이 되거든요. 오래된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데 특히 뭐 약간 지하 근처 뭐 1층이나 뭐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다. 그러면 라돈 방출이 꽤
있는 환경에 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들 여자분들 특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리할 때도 각종 그 유해 물질이 막 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환기를 잘 하시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 연기가 그대로 내 폐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미세먼지 또는 황사 똑같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암의 원인 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평생 안 피웠지만 요리를 많이 하셨다든지 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보내셨던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명심하셔서 요리를 할 때 환기를 꼭 잘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가족력이거든요. 폐암 같은 경우는 유전자도 일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뭐 아버지라든지 뭐 외삼촌이라든지 남동생 뭐 기타 등등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적어도 2분 이상 있다. 그러면은 나도 약간 그럴 위험이 있지 않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꼭 폐암 같은 경우는 저도 가족분 중에 있고 해서 실제로 진짜 제가 췌장암, 폐암은 되게 마음 아픈 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도 정말 이거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폐암은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도 저는 겪었거든요. 옆에서. 폐암이라는 거는 정말 한순간에 찾아오고 정말 한순간에 앗아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나한테 가했던 위해 행동들이 누적된 결과물로 폐암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6세 무렵부터 피신 분들 있죠. 폐암으로 무조건 죽게 될 운명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완전히 성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잘 생기고 뼈도 약해지고요. 나중에 심혈관계, 뭐 동맥경화, 치매까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고위험군이신 분들, 그리고 흡연자분들, 예를 들어서 20감년, 30감년 이상, 여기서 감년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갑에 20개피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1년 동안 폈다. 그럼 20 곱하기 1, 20감년인 거예요. 이거 이상 피신 분들이 고위험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국가암 검진에 해당이 됐어요. 54세에서 74세 성인분들에 한해서 담배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이신 분들은 나라에서 저설량 흉부 CT를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찍으면 크게 방사선 노출 없이 우리 폐 속을 훤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흉부 사진 가지고는 폐암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매의 눈을 가진 영상외과 의사들도 잘 발견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폐 안에는 혈관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격동, 뼈가 있잖아요. 심장도 있고, 그 주변에 생긴 암 같은 경우는 딱 가려서 안 나오기 때문에 엑스레이로는 발견하기 힘들고 단면을 찍어서 보여주는 폐 CT로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연히 폐 결절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 방법이 아니시더라도 크게 비용 부담 없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찍은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예전 제 영상에서도 누군가가 댓글 저설량 폐 CT를 나는 고위험군이라서 매년 찍는다고 하셨던 분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위험 인자가 없는데 그거를 뭐 매년 찍으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에서 요리를 굉장히 오래 했거나 담배를 많이 폈거나 아니면 뭔가 성면이라든지 직업적인 환경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찍어보는 거는 제일 괜찮다고 봅니다. 이 득과실을 따졌을 때 크게 몸에 해가 되는 양이 아니거든요, 방사선이. 그래서 저선량 흉부 CT는 크게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찍을 수 있는 검사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흡연을 많이 한 거 결과물로 폐암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담배를 많이 폈어도 보통 20, 30대는 폐암이 진짜 잘 안 생겨요. 아무리 가족력이 있어도 보통은 50대 이후에 암이 발생을 하거든요. 유독 내가 10대 때부터 흡연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은 40대부터 찍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드렸던 이제 잔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당연한 말씀 제가 드리긴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담배를 끊자, 하다못해 줄이자 이거거든요. 20대부터 펴가지고 그거를 40대부터 끊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갑자기 암에 절대 안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내 몸이 20년 동안 노출이 됐기 때문에 폐암에 걸릴 확률은 일단 안 피셨던 분보다 기본치는 확실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폐암을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힘들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갑보다는 한갑이 더 위험하다고 한 것처럼 양이라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인간의 의지력으로 그 정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외에도 요즘에는 금연 보조제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전문 기관에서도 금연을 도와주는 센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문을 좀 받아보시고 내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맞춤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친구들, 담배 피우는 분들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